예도입니다. 존재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독일 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빨이 안 좋아 갖고 예도가 이빨 치료를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내일 되면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해야 돼서 한 몇 주 여러분들을 못 뵐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3년 이상 동안 일주일에 거의 한 3, 4개를 했죠. 그죠? 매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강의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공부도 하고 1차 자료를 읽어가면서 또 하시다 보면, 예도가 독일에 가서 정리가 되면 또 강의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선생의 부름을 따라서 독일 갈 준비를 하다가 이빨 치료까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도가 조금 뭔가 기가 죽은 것 같죠. 그죠?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또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예도가 선생의 부름에도 응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친구에 관하여 폼 프로인데 우정에 관하여, 이 주제는 철학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을 이야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체는 우정을 어떻게 말할까? 우정을 폼 프로인데 친구에 관한 독특한 어떤 니체의 암비발렌츠가 숨어 있는데, 양가성을 봐야 돼. 니체한테서는. 그죠?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Einer ist immer zu viel mich. Also denkt der ein Zidler. 어떤 운둔자가 있었어. 뭔가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돌을 닦든지, 아니면 하여튼 속세로부터 떨어져서 은둔하는 사람. 그죠? 은둔자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너무 많다. 은둔자의 특징이 뭐야? 자족하는 사람이죠. 그죠? 은둔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은둔자한테는 뭔가 거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그래서 은둔자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나에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계속 따라가 봅니다. 인멀, 아인말, 아인스. 은둔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래 하나를 곱하면 언제나 하나가 되는데, Das gibt auf die Dauer zwei.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종착지에 이르게 되면 결국 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은둔자에게
통용되는 어떤 법칙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둔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자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이 아니야. 이것은 결국 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로 자족하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Ich und mich sind immer zu eifrig im Gespräch. 대화에서 나와 나는, 여기서 이히는 주격이죠. 그죠? 미히는 목적격인 거야. 그러니까 은둔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니까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명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히 운트 미히가 된 거예요. 나와 나는 언제나 대화 속에서 너무 열심이다. 나라는 주어는, 나라는 목적어와 대화를 하면서 언제나 너무 열심이다. 이게 은둔자의 어떤 일인 거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Wie wäre es auszuhalten, wenn es nicht einen Freund gäbe? 한 사람의 친구도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친구도 없다면 우리도 끔찍하죠. 그죠? 옆에 친구도 한 명 없으면 정말 외롭겠죠.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은둔자한테는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자족하는 거야. 은둔자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따라가 봅니다. Immer ist für den Einsiedler der Freund der Dritte. 은둔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친구는 제3자야. 왜?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은둔자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는 두 번째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세 번째에 속하는 자인 거야. 제3자가 친구인 거야. 그런데 der Dritte ist der Kork. 이 제3자는 코르크 나무와 같은 거야. 이 코르크는 뭔가 하면 der verhindert das Gespräch der Zweier in die Tiefe sinkt. 대화가, 그러니까 둘의 대화가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것을 방해하는 코르크야. 그리고 은둔자에게서는 자신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야. 여기에서 자기의 주어는 목적어와 대화하니까 이미 두 사람인 거죠. 둘인 거야. 하나 안에 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의 대화를 방해하는 거야. 이 둘의 대화가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제3자인 거예요. 코르크 껍질이나 마개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뭐가 숨어 있는지 따라갑니다. Es gibt zu viele Tiefen für alle Einsiedler. 모든 은둔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심연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는 깊은 심연을 연상시키는 거야. 은둔자에게는. 이런 심연들을 방해하는 게 바로 3자인 거예요. 친구인 거야. Darum ziehen sie sich zu nach einem Freund und nach seiner her.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은둔자들은
한 명의 친구와 그 친구의 높은 곳을 동경해. 그래서 은둔자는 자기 자신에게 자족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외부를 향하여 어떤 친구를 동경하고 이 친구의 높은 경지를 동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친구는 뭐냐? 운절 글라우베 안 안더 피어레트.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 타인들은 친구지 뭐. 외부에 있는, 나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 있는 어떤 타인들에 대한 나의 신앙은, 믿음은 페레트 보림 비얼 게어너 안 운스 젤벌 글라우벤 메히텐. 우리가 어떤 점에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믿고 싶어 하는지를 무심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타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싶어 하는 어떤 거울을 드러내주는 거야, 친구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욕망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인 거야. 타자를 욕망한다는 건,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능이죠, 그죠? 락강이 보여준 것처럼. 친구를 우리가 만날 때도 이런 방식.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들에 대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을 무심코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운스레 젠 주트 나하 아이는 프로인데 이스트 운절 페레터. 한 친구에 대한 우리의 동경은 우리의 비밀 누설자야. 우리의 비밀을 누설하는 게 바로 친구에 대한 동경인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게요. 그냥 친구는 누구다, 우정이 뭐다, 이 수준이 아니라, 니체는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내면의 본능을 건드리고 있어. 이건 역시도 정신분석학하고도 연결되죠, 그죠? 우리 내면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누설하는 게 친구에 대한 동경인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Und oft will man mit der Liebe nur den Neid überspringen. 그리고 자주 사람들은 사랑을 함으로써 질투와 시기심을 건너뛰고자 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질투심, 우리는 친구에게도 어떤 묘한 어떤 게 있죠, 그죠? 친구 관계는 정말 묘한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질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내가 없는, 나에게 부재한 어떤 것을 갖게 될 때 칭찬해 주면서 또한 그 내면에는 묘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인 거지 뭐. 차라리 사랑을 함으로써 시샘이나 질투를 건너뛰고자 해, 우리는. Und oft greift man an und macht sich einen Feind, zu verbergen, dass man angreifbar ist. 자, 그리고 자주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공격하고 자신을 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또한 자신을 그 사람에게 적으로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면이 있죠. 자,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정을 간청하지 않는 진정한 경외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이 베니스텐스 마인 파인트, 적어도 나의 적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So spricht die wahre Ehrfurcht, die nicht Freundschaft zu bieten wagt. 감히 우정을 남에게 간청하지 않아. 아우, 친구가 그립다. 이래서 친구를 얻기 위하여 뭔가 굴복하고 노예와 같이 간청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아. 자족하는 진정한 경외감은 친구를 얻으려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나의 적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정신분석학이죠. 그죠? 빌만 아이넨 프로인트 하벤, 사람들이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좀 무스만 아후 필 인 크리크 필엔 볼렌, 또한 그 친구에 대하여 전쟁을 벌일 줄 알아야 돼. 그냥 친구에게서 아유, 난 너가 좋아, 그리고 너만을 사랑해, 우리는 언제나 함께 기속되어 있어, 여기에는 친구 관계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우정 역시도 그죠. 거기에는 약간의 질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때로는 경쟁심도 있고 어떤 적에게 갖는 그런 감정도 숨어 있는 거야. 묘하다니까, 친구 관계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 친구를 자기 자신의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칸트에 반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하여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를 유용성이나 즐거움이나 너의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귀지 말아라. 그건 친구도 아니죠. 그죠? 오히려 친구는 이러한 유용성이나 나의 개인의 즐거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선을 아는 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덕과 같은 거예요, 친구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합리적 이성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정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인간의 선한 의지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우정은 뭐예요? 정의의 개념을 보충할 수 있는 대리다적 용어로 대리보충과 같은 거지. 그런 정도로 우정은 어떻게 보면 높은 이상으로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 그래서 친구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요. 그 우정은 이제 더 이상 우정이 아닌 거죠. 이미 그 우정은 깨진 거야.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만졸 인 자이넴 프로인덴 노호 댐 파인트 이렌. 사람들은 그의 친구 안에서 또한 적을 존중해야만 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친구 안에 숨어 있는 적, 이건 뭐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것, 나에게 부재해 있는 것, 혹은 그 친구의 내면에서 어떤 나와 반하는 어떤 힘이 들어 있겠죠. 그죠? 그 힘을 존중해야 돼. 이게 진짜 친구인 거야. 진정한 용기인 거야. 우정은 용기와 관련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친구 안에 있는 어떤 적을 내가 존중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니체 철학의 독특한 용기인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 일평생에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적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적으로 보면은 정신현상학에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에서 주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대상이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상하고 진짜 높은 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적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할 수 있는 적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Kannst du an deinen Freund nicht herantreten, ohne ihm Wiebel zu treten? 너가 친구의 경계를 넘어서 침범해 가지 않고 그 친구에게 바로 가까이로 접근해 갈 수 있는가? 어떤 친구에게도 경계가 있는 거야. 그죠?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침범한다 그래. 위벌 트레텐. 침범해서 넘어가지 않고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얘도 역시도 이 우정에 대하여 아주 깊이 생각해 봤는데 가까우면서 멀리 있는, 가까움과 거리둠이 가능한 것. 때로는 친구의 자유를 위하여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항상 둘이 그냥 뭐 친한 거, 이거는 오랫동안 무르익은 우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거리두기, 그리고 가까이 있음, 이 둘이 변증법적으로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 사실 이 가까움과 멀면 폴 리케르가 가다머의 전통의 해석학을 비판하면서, 그죠? 가다머가 하버마스와 논쟁하잖아, 그죠? 비판하면서 이 거리두기를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좋은 친구는 거리두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기속되어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통을 올바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판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좋은 친구는 때로는 거리두기를 통하여 비판하기도 하고 그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또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한 거예요. 이 친구 관계가 참 묘한 거야,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침범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 seinem Freunde soll man seinen besten Feind haben.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 안에서 최상의 적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는 나의 외적인 어떤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내면에 다양한 미덕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자로서, 다른 힘으로서, 그죠? 그게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 안에서 최상의 적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 야, 재미있죠, 여러분? 계속 이어나갑니다. 두 졸스트 책이 넘어가서 Im am nächsten mit dem Herzen sein, wenn du ihm widerstrebst. 너가 그 친구에게 반대할 때조차도 너는 그에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게 모두가 다 마음에 들진 않죠, 그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대체로 친구라는 서구 철학의, 서구 전통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필리아죠, 그죠? 필리아는 또한 시네테이아인데 이게 우정이에요. 동일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필리아는. 그래서 비슷한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됐지만 딱 만나고 보면은 나와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친구는 이 다른 면을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하면서 이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마음으로든 외적으로든 적대할 때, 반대의 어떤 특징을 보일 때에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정의 복잡한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독특한 게 또 나옵니다. Du willst vor deinem Freund kein Kleid tragen. 너는 너의 친구 앞에서 어떤 옷도 걸치지 않기를 원하느냐? 친구 앞에서 발가벗기를 원하느냐? 거리두기 안 하나, 친구와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네가 하는 거는 다 오라. 때로는 친구가 고난에 당했을 때, 그죠? 힘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동일성에 근거하여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비밀까지도 다 알 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옷도 그 친구 앞에서 걸치지 않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한 몸이다. 함께 기속돼 있다. Es soll deines Freundes Ehre sein. 여기서 S는 das야. Das du dich ihm gibst, wie du bist. 너가 너의 있는 그대로의 너를 그 친구에게 주는 것은 너의 친구의 영예가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너의 발가벗은 모습,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면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어야만 친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또한 그 친구에게 영예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 때로는 이럴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친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면의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다 보여줄 때가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적나라함,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내면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발가벗음을 함께 나누는 게,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Aber 그러나 willst du dich darum zum Teufel, 네가 네 친구에게 너의 벗은 몸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게 될 때, 너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 이유 때문에 그 친구는 너를 저주하면서 악마에게나 가라 라고 말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악마에게 가기를 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Wer aus sich kein Hehl macht,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는 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옷을 벗듯이 드러내는 자,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empört, 뭐야? 상대방을 격분시키고 붕괴하게 만든, 뭔가 불쾌감을 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조제얼 하트 이얼 그룬트 디 낙트 하이트 쭉 피얼 히텐, 그런 정도로 너희는 너희의 발가벗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앞에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가려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친구겠죠, 그죠? 야, 그래, 더 나아가 벤 이얼 괴털 베레트, 너희가 신들이라고 한다면 다 디얼프테트 이얼 오이히 오이를 클라이들 쉐면, 너희는 너희 옷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전통에 나오죠, 그죠? 아담과 이브 이야기. 신과 동물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때, 이성이 없이 신화의 세계 속에서 살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식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도 신들은 때로는 벌거벗었어요. 오히려 옷을 입은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해겔의 어떤 사유로 이걸 풀면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수 존재는 순수문가예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신의 존재가 있다면 재미있는 비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감춰야 되는 거예요. Du kannst dich für deinen Freund nicht schön genug putzen. 너는 너의 친구를 위하여 네 자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해도 그건 충분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친구 관계에서는 그게 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Denn du sollst ihm ein Pfeil und eine Sehnsucht nach dem Liebesmenschen sein.
줄 빡빡 치십시오. 왜냐하면 너는 그 친구에게 초인을 향한 화살이 되어야 하고 초인을 향한 동경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 정말 주제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과도 일치하는, 친구는 나의 외적인 외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초인이 될 수 있는 내면의 어떤 모습을, 미덕들을 쌓을 수 있는 자극제요, 화살이요, 그 초인을 향한 동경이 되어야 그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냥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 이걸로만은 우리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취향이 동일해서 친구가 됐다고 해도 우정의 지속은 이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미덕을 함께 쌓아나갈 수 있는, 각각의 친구가 초인이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밌겠죠, 그죠?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Just du deinen Freund schon schlafen. 너는 너희 친구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느냐? Damit du erfahrest, wie aussieht. 그 친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너가 볼 수 있도록 네 친구가 이미 잠드는 것을 보았느냐? Was ist doch sonst das Gesicht deines Freundes? 너의 친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친구를 잘 봐라, 잠잘 때.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떤지를 봐라. 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Es ist dein eigenes Gesicht. 그건 바로 내 자신의 얼굴이야. 친구가 잠잘 때 보여주는 그 얼굴의 모습은, 그 친구의 타자의 얼굴은 레비나스적으로 그건 바로 네 자신의 얼굴인 거야. 그런데 어떤 거울에 비친 얼굴인가 하면 Auf einem rauen und unvollkommenen Spiegel, 울퉁불퉁하고 불완전한 거울의 표면 위에 비친 내 자신의 얼굴인 거야. 동일한 얼굴의 모습은 아니지만 친구를 통하여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정말 뭔가 지혜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Just du deinen Freund schon schlafen. 너는 너의 친구가 이미 잠드는 것을 보았느냐? Erschrakst du nicht, dass dein Freund so aussieht. 너의 친구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에 너는 경악하지 않았느냐? 오, mein Freund, 오, 나의 친구여. Der Mensch ist etwas, das überwunden muss. 인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 자라투스트라의 명제죠. 우정의 관계 안에서도 친구에게 드러나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우정의 관계 안에서도 인간은 극복되어서 초인으로 갈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 이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 안에서 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친구는 나의 거울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친구는 더욱더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야. 친구는 전적 타자인 거야. 내가 함께 속해 있으면서
함께 초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미덕들을 함께 배워가는, 그죠? 전적 타장. 내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고귀한 존재성을 가진 절대 타자인 거예요,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인 거야, 여러분. 그 얼굴 속에 나의 모습이 있는 거야. Im Erraten und Stillschweigen soll der Freundmeister sein. 자, 친구는 짐작하는 일과 침묵하는 일에서 장인이 되어야 돼. 대가가 되어야 돼. 재밌죠?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가 모든 말을 해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얼굴만 딱 보면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이고 짐작할 수 있는 거. 이게 친구인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짐작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을 발설하는 게 아니라 또 침묵할 수 있는 거야. 친구의 그 마음 속에, 침묵 속에서도 서로 통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짐작하고 침묵하는 것에서 친구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장인이 되어야 하고 Nicht alles musst du sehen wollen. 너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해서도 안 돼. 친구의 모든 걸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돼.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거지만 모든 걸 다 막 내가 친구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돼. 좋은 친구가 아닌 거야, 그건. 그죠? Vielleicht dein Traum soll dir verraten. 자, 너의 꿈은 너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무심코 드러내 주어야 되는데, Was dein Freund im Wachen tut. 너의 친구가 깨어 있을 때 무엇을 행하는지 드러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꿈속에서도 그 친구의 깨어 있을 때의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인 거예요. 무의식과 의식의 독특한 경계를 넘어서는 게 우정인 거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꿈, 깨어 있을 때. 이 비유를 통하여 엄청난 게 나오죠, 여러분. 그죠? 모든 걸 알려고 해서도 안 돼.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을 웬만큼은 알고 있는 게 친구인 거예요. 알고 있어도 또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친구 관계는. 자, ein Erraten sei dein Mitleiden. 자, 그래서 너의 동정이나 연민은 짐작하는 게 되어야 돼, 친구 관계에서. 네가 그 친구를 연민하고 동정한다면 그건 짐작하는 일이야. Dass du erst wissest, ob dein Freund mitleiden wolle. 너는 마침내 너의 친구가 동정이나 연민을 원하는지 어떤지를 알게 돼. 거기에 따라서 그 친구에게 처신해야 된다, 이 말이. 계속 나갑니다. Vielleicht liebt an dir das ungeborene Auge und den Blick der Ewigkeit. 아마도 그 친구는 너에게서 부러지지 않는 눈, 이건 뭐죠? 불굴의 눈인 거야.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눈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걸 보면은. 내면의 초인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고, 내면의 덕을 서로 함께 쌓아갈 수 있는, 적에게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것. 친구 안에서 타자성은
질투를 유발하고 때로는 시샘을 유발하지만 때로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에게서 네가 갖고 있는 불굴의 용기, 눈을 사랑하고 또한 영원을 보는 시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Das Mitleiden mit dem Freunde welche sich unter einer harten Schale, 친구에 대한 연민은, 친구에 대한 동정은 딱딱한 껍질 아래에 숨겨져 있어. 간직되어 있어. 어떤 껍질이 있으면, 딱딱한 껍질이 있으면 그 껍질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동정. 은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An ihm sollst du dir einen Zahn ausbeißen. 그래서 친구를 동정할 때 그거를, 그 동정을 덥석 물게 되면 네 이빨을 하나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동정과 연민 역시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르익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wird es seine Feinheit und Süße haben. 그 동정, 그 연민 역시도 섬세함과 세련됨, 그 다음에 달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 Bist du reine Luft? 너는 순수한 공기인가? 너의 친구에게. 두 번째, und Einsamkeit. 너는 너의 친구에게 고독인가? und Brot, 빵인가? und Arznei, 양약인가? deinem Freund.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의 친구에게 순수한 공기, 고독, 빵, 양약인가? 뒤에 있는 게 더 멋진 말이야. Manchmal kann seine eigene Ketten nicht lösen.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사슬을 풀 수조차 없어. Und doch, 하지만 ist dem Freund ein Erlöser. 그는 친구에게 구원자. 내 문제는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아.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때로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인 거야. 그럴 때 많죠, 그죠? 나 자신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거야, 난. 그 인간의 어떤 복잡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계속 이어나갑니다. Bist du ein Sklave? 너는 노예인가? So kannst du nicht Freund sein. 그렇다면 너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너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야 그 친구에게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면서 예속관계에 있다? 그건 친구가 아니죠, 당연히. 이런 건 있는 거야. 내가 내 쇠사슬을 풀 수 없어. 친구를 통하여 풀 수 있을 때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고, 친구 관계가 아닌 거지. 친구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친구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자, bist du ein Tyrann? 너는 폭군인가? So kannst du nicht Freunde haben. 그렇다면 너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친구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가 친구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럼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야. 하나는 폭군이고 하나는 희생자인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알줄랑어 발 인바이버. 이제 여기 몇 줄에서 니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 응? 살로메로부터 받은 상처인지, 예도가 이미 니체와 페미니스트에서 다룬 것처럼 니체는 결코, 이건 들레즈도 이야기하고 데리다도 이야기. 데리다는 에프롱에서, 들레즈는 니체와 철학에서, 그죠? 니체는 결코 여성을 비하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성을 갖고 남성 중심의 철학자들을 해체한 자예요. 그의 철학함은 상당히 여성적이에요. 은유적이고 다의적이고 복수성을 인정하는 거죠. 남성 중심적 철학자가 아니에요. 이걸 알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여성 안에는 노예와 폭군이 숨어 있었다. Allzulange war im Weibe ein Sklave und ein Tyrann versteckt. 여성 안에는 노예와 폭군이 숨어 있었어. Deshalb, 이러한 이유 때문에 ist das Weib noch nicht der Freundschaft fähig. 여성은 아직 우정을 나눌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Es kennt nur die Liebe. 여성은 단지 사랑만을 알 뿐이다.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니체가. 그죠? 여성과 여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성은 사랑을 원하지 우정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야. 그죠? In der Liebe des Weibes, 여성의 사랑 안에는 ist Ungerechtigkeit und Blindheit gegen alles, was es nicht liebt. 그 여성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불의와 맹목성이 숨어있는, 여성에게 중요한 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그 여성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적개심, 불의, 맹목성이 있는 거고, und auch in der bissenden Liebe des Weibes, 어떤 지성적인 알을 획득한 여성의 사랑 안에도 ist immer noch Liebevoll und Blitz und Nacht neben dem Licht. 빛 이외에도 위법할,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것, 블리츠, 번개, 나트, 밤, 이런 것들이 약간 지성을 아는 자, 약간 지성적인 여성의 사랑 안에도 숨어 있다, 이 말. 뭐 당연한 거지. 뭐 여성끼리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사랑의 관계로 가서 뭐 루살롬의 영향도 있기도 한 것 같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는 당연히 뭐 지성이 필요해요. 그럼 남성도 동일한 거예요. 이 부분은 동일한 거예요. 우정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가봐. 거기에 무슨 갑자기 기습적이고 번개와 같은 감정이 있죠, 당연히. 그죠? 거기에는 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Noch ist das Weib nicht der Freundschaft fähig. 여성은 아직 우정을 나눌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Katzen sind immer noch die Weiber. 여성들은 여전히 고양이들이며 und Vögel, 새들이며 oder 또는 bestenfalls 기껏해야 퀴어, 암소들이에요. 참 비유가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뭔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살로메와 니체도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우정의 관계로 갔으면 어땠을까?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니체가 원하지 않았겠지만 예도가 볼 때는 서로의 지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로 갔으면 어땠을까? Noch ist das Weib nicht der Freundschaft fähig. 여성은 아직 우정을 나눌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Aber, 그러나 sagt mir, ihr Männer, 너희 남성들아, 나에게 말해라. Wer von euch ist denn fähig der Freundschaft? 너희 중 누가 도대체 우정을 나눌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여성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너희들은 그런 우정을 나눌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자, 계속 나갑니다. Oh, Weber, Eure, Almut, ihr Männer und euren Geiz der Zille. 오, 너희 남성들아, 너희의 영혼은 단지 가난하고 인색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의역한 겁니다, 지금. 남성들 역시도 인색함, 영혼이 가난해서 우정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느냐? 이제 남성 쪽으로 간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니체는 여러분 텍스트를 정말 잘 읽어야 해요. 비필이얼 dem Freunde gibt. 너희가 친구에게 주는 그런 정도만큼 das will ich noch meinem Feinde geben. 나는 또한 나의 적에게 주고자 한다. 니체에게서 친구는 적이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친구. 모든 면에서 숭고한 정신을 가진 귀족과 같은 친구. 니체 작품에서 이런 친구 안에 있는 적을 존중하는 것. 자라투스트라의 미덕인가, 이것도. 자, und will euch nicht ärmer damit geworden sein. 그게 너희가 친구들에게 주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나는 나의 적에게 주고자 한다. 이로써 가난해지지 않을 거다, 이 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적에게 줌으로써 더 부유해질 거다. 나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거다. Es gibt Kameradschaft. 동무애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의 친구들, 동무들, 이 동무들끼리의 어떤 우정이 있겠죠. 사랑이. 이런 동무애가 존재한다. möge es Freundschaft geben. 그렇다면 우정도 존재하기를. 이렇게 끝나. 정말 여러분 많이 생각하게 하죠. 그죠? 알조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특한 방식이야.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네 원수를, 네 적을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죠? 형제와 자매의 개념 역시도, 진정한 이웃의 개념 역시도 삶의 실존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예수도. 그죠? 어떻게 보면 친구는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친구와의 관계 역시도 아주 가까웠다. 멀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에게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인간,
진정한 덕을 쌓은 인간. 그래서 이 세계를 신의 지성적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자기의 감정의 수동적 상태로 놓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감정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개선시키면서 신의 지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 이런 능동적 인간, 이 니체의 어떤 철학에도 영향이 있죠. 이런 게, 그죠? 이 힘, 이런 능동적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우정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정은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우리의 내면의 어떤 모습을 성숙시키는 이런 미덕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지성에 참여할 수 있는 아모르 인텔렉투알리스 데이라 그러죠, 그죠?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자기의 수동적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꼬나투스를 더 높은 사랑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 인간만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오는 우정의 개념인데, 니체에게서 결국 초인으로 가는 자기 자신의 힘의 의지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친구가 아니겠는가.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스.